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시청하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미네소타 상대로 그래도 조금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 마침 벤 라이블리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에 KBO의 역수출로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작년에 신시내티에서는 조금 아쉬웠는데 방울이나 승수나 이 친구가 받는 연봉 값은 이미 배를 하고도 나왔어요. 그런 친구가 나온다는 건데 얘도 좀 좋은 분위기가 있었다가 직전 애리조나한테 강바드한테 5이닝 동안 홈런 2개 맞으면서 사실점으로 약간은 분위기가 꺾인 모양새가 있는 것 같고요. 이마나가는 요즘에 괜찮죠. 여전히 피홈런 문제가 있다. 최근 4경기만 해도 5개의 피홈런 맞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본 투수답게 볼넷 잘 안 주고 그리고 삼진 개수도 눈에 들어옵니다. 직전 경기도 7이닝 동안 10개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이마나가는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저번 경기부터 해서 이마나가 이제 구종 같은 것들 보면 원래도 얘가 스플리터랑 포심 이런 공들을 많이 던진 투수예요. 거의 투피치에 가까운 투수고 이랬었는데 그전 경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포심이나 스플리터 이렇게 많이 던지는데 거의 한 2-3가지 정도의 체인지업을 섞으면서 직전 경기 때는 물론 홈런도 있긴 했지만은 삼진을 많이 잡는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마나가가 좀 정면 승부하는 스타일 때문에 홈런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스플리터 외에도 가끔 종종 스위퍼 섞어 던지고 체인지업까지 가미가 된다면은 구종의 다각화를 통해서 좀 상대를 좀 곤욕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마나가가 최근에 5경기 정도는 폼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시금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좀 불펜 얘기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이블리는 긴 이닝을 던지지는 못할 것 같고 이마나가는 꽤나 잘 버티면 6-7이닝 정도는 해주거든요. 잘 버티면은.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가 내일 불펜에서 지금 이제 케이드 스미스, 헌터 게디스, 에마뉴엘 클라세 지금 이제 철벽 셋업 라인이랑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패스트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케이드 스미스는 3연투를 이미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셋업진이 클리블랜드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대신해서 나올 애들도 괜찮은 애들이긴 한데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좋은 불펜이 다소간에 조금 아쉬울 만한 상황이다. 이런 거는 있는 것 같고 시카고 컵스는 어제 이제 경기를 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불펜들은 다 쉰 상황인데 그전에는 약간은 불펜이 좀 누적치가 있긴 했지만은 요즘에 시카고 컵스 불펜 좋거든요. 전체 7등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좀 아쉬운 면모가 있었던 네리스 같은 애들도 슬슬 이제는 안정세에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글쎄 이마나가가 크게 털리지만 않는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퀼블도 요즘에 홈런이 좀 있어요. 7연패 달리다가 최근에 2연승으로 나름대로 좀 올라오고 그러긴 했는데 이마나가 오늘도 피홈런 같은 리스크가 좀 걱정이긴 한데 이거는 컵스도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라이블리도 요즘 들어서는 조금 내려왔고 선발 투수 의대도 저는 이마나가 쪽에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클리블랜드가 리그에서 가장 높은 홈승률 그리고 좌한 상대로도 가장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컵스의 분위기도 괜찮고 이마나가 역시 요즘 모습으로는 그런 압도적인 홈승률이나 그렇다고 맨날 이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도 꽤나 해볼 만하다고 싶습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이마나가의 최근 이제 7번의 등판 가운데 이마나가가 승리를 많이 챙기지는 못했는데요. 그 중에 컵스가 6승 1패 정도로 이마나가 등판 때는 꽤나 많이 이겼습니다. 요즘에 빠따 분위기도 괜찮다는 것들 그리고 경기가 7.5 기준으로 둘 다 오바가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컵스의 빠따 분위기도 좋고 클리블랜드가 오늘 불펜 오늘도 어렵고 클리블랜드 역시 꽤나 2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컵승에다가 오바 생각하고 있긴 하네요.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제가 원래 앤드류 에버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루키 투수일 때도 칭찬 많이 하고 올 시즌에 소포머 시즌인데도 성적이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에버의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아쉽고 방어율도 개판이고 이 친구의 장점이 삼진은 그래도 좀 잡는데 피홈런도 너무 많고 볼넷도 많이 주고 있고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에버이 특히 요즘에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작년의 모습이 워낙 강렬했다 보니까 오클랜드 시절이나 그 이후에도 저는 소니 그레이는 늘 좋게 봤었는데 특히 작년에 이제 사이경 2위를 하면서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약간 올 시즌은 세인트루이스에서
옮기고도 썩 좋지가 않았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홈이랑 원정 격차도 있긴 합니다. 원정에서는 거의 홈에 2배에 달하는 이런 방어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원정에서 던지는 그레이가 약간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도 올 시즌의 그레이가 피홈런이 조금 많아졌다고 한들 여전히 피홈런 자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맞는 투수예요. 저는 여러 차례 신시내티 홈구장이 이런 홈런은 그 상대 투수가 좀 어려울만 하다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솔직히 홈런 페이스는 에버시 더 안 좋아.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들의 이런 상대전적 지표 같은 것들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소니 그레이는 신시내티 애들한테 피안 타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볼넷도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기대장 타율 값이나 이런 것들 다 낮아가지고 소니 그레이는 괜찮게 볼만한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에버스는 피안 타율이 높지는 않은데 볼넷 비중도 너무 높고 피 장타율 비중도 너무 높아요.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그래갖고 이런 기대 가중 출력 값이 아주 안 좋게 나타난다. 이건 약간 2차 스탯 같은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에버시 되게 안 좋게 찍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실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신시내티보다는 좋아요. 신시내티도 나름대로 잘하다가 최근에 9안타, 3안타, 6안타 이런 식으로 미러키한테는 좀 빈타에 허덕였었고 이길 때도 진짜 막 어렵게 이기고 이래가지고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못 칠 때도 한 9안타, 8안타 정도 쳐줬는데 최근 켄자와의 경기에서는 13안타, 10안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따 분위기 자체는 세인트루이스가 뭐 밀릴 건 없는 것 같다. 상대 전적도 괜찮고 선발 투수도 그래도 소니 그레이 우위를 돌려줘야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 세인트루이스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대 휴스턴인데 원래 같으면은 이런 매치업이면은 와 선발 투수 보면 이거 진짜 언더 느낌이 난다 이러겠는데 사실 타지 브래들리가 한창 좋았었어요. 제가 타지 브래들리의 등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뭐 왼쪽에 적힌 것처럼 8경기 동안 0.92, 뭐 삼진 58개 잡고 피홈런도 엄청 적게 맞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마 2개인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2경기 마이애미랑 세인트루이스한테 좀 많이 고전을 했죠. 8.38로 이닝도 좀 소화가 아쉬웠었고 피안타도 많았었고 그 전에 이제 7월달에만 16피안타였어요. 5경기 동안. 근데 지금 8월달 들어 2경기 만에 13안타로 피홈런 수치도 많고 홈런도 2방으로 7월달 맞은 거 다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브래들리는 좋았다가 요즘에 좀 꺾인 모양새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러 차례 프레머 발데즈는 구속 상승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6경기 동안 나름대로 괜찮은 것도 있고 특히 최근 3경기 정도는 싱커의 평균 구속이 95마일 이상이 나온다. 직전 경기 보면은 프레머 발데즈가 직전 경기는 싱커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 95.3마일 정도 올 시즌의 평속이 93.8마일이었는데 최근 3경기 동안은 거의 한 1.5마일가량이 더 나오고 있다. 이 새끼 뭐 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레머발드 요즘에 잘하고 있고 이날은 그 텍사스전이었거든요. 노히트 바로 직전까지 갔던 그런 경기인데 커브나 체인지업 서브 구종들을 많이 좀 썼었어요. 그런데도 상당히 경기를 잘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말 그대로 브래들리는 상승세가 꺾였고 발데지는 요즘 들어서 구속 상승을 바탕으로 좋은 이런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 뭐 양팀의 빠따 차이도 꽤나 많이 납니다. 템파베이는 지금 이제 5안타, 7안타, 6안타 이런 식으로 볼티모어 시리즈에서 빠따는 별 볼일 없었고 휴스턴이 지금 5연승 중인데요. 텍사스바이 시리즈부터 5연승 기간 동안 전부 다 2자릿수 안타 홈런 숫자가 12개거든요. 빠따도 휴스턴이 5위 선발 분위기도 휴스턴이 5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배당이 휴스턴이 1.70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나마 이제 좀 거슬리는 거라면 이겁니다. 프레모 발데즈가 통산 템파베이 애들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이게 좀 아쉬워 이게. 근데 보니까 프레모 발데즈가 통산 템파베이를 상대를 했던 게 거의 다 포스트 시즌에 많이 만났더라고요. 다 막 10월달 이래. 그래서 상대들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템파베이가 이제 또 불펜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 어제 페어뱅크스라든지 마누엘 로드리게즈 이런 셋업들이 전부 연투에 빠져있고 템파베이가 오늘은 좀 불펜 운영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냥 휴스턴 쪽으로 보는 게 맞아 보여요. 다음 경기 보스턴 대 텍사스 경기 베이오 대 말리가 붙는데 타일러 말리가 직전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었거든요. 그날도 한 89밖에 안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 상대로 5이닝 2실점 상당히 괜찮은 피칭을 했습니다. 뭐 휴스턴은 그 경기 이후로 빠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타일러 말리가 이제 토미존을 하고도 구속이 상승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요. 어쨌든 첫 복귀 등판부터 5이닝 2실점 정도면은 89만 던지고도 그 정도면은 만약에 조금 더 공을 더 던진다 이러면 좋은 활약을 해줄 수도 있겠죠. 마침 보스턴도 빠따 분위기가 많이 좀 처진 와중에 있어요. 이 베어 역시 요즘에는 썩 훌륭하지는 않고 작년에는 잘했는데 요즘에 보스턴이 한 5경기 동안 7안타, 6안타, 6안타, 6안타 이런 식으로 4경기 연속으로 6안타고 그 기간 동안 타율이 1할 9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턴의 그런 강력한 빠따가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다. 반면에 텍사스는 양키스와의 이런 시리즈에서 더블헤더 2차전부터 16안타 1홈런, 어제는 초반에 조금 끌려갔는데 이 경기를 기어코 프랭까지 해냈었죠. 12안타 2홈런으로 추격하는 모양새까지 뒷심까지 보여주면서 텍사스의 빠따가 지금은 보스턴보다는 분위기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선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저는 이거는 텍사스의 프렌이라든지 언더 가보겠습니다. 언더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보스턴의 빠따가 좀 아쉬워요. 텍사스도 사실은 요즘에 한 2경기 정도 괜찮은 거지 꾸준하게 뭐 좋은 모습을 보이겠냐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가지고 프렌이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캔자 경기인데요. 사실 파블로 로페즈랑 싱고 등판이면은 양 팀에서 준수한 선발들이 나오는구나, 한 1, 2선발 정도 등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얘네들이 요즘 폼도 나쁘진 않죠. 뭐 이런 와중에 있는데 하필이면 싱고도 최근 4경기에 뭐 이렇다고 적어놨는데 직전 경기에 5.2이닝 동안 10피안타 4실점을 했어요, 보스턴한테. 그래서 캔자도 나름대로 좋았던 분위기. 그 전에 한 5경기 동안 4번을 7이닝을 먹는 활약을 해줬는데, 어쨌든 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그래서 7.5를 받기에는 요즘의 상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파블로 로페즈, 얘도 사실은 후반기 들어서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나름 괜찮다고 적어놨는데, 직전 컵스한테도 5이닝 동안 4실점, 둘 다 그러니까 좋았던 분위기가 다소간에 조금 끊긴 모양새라고 봐야 됩니다. 뭐 양팀의 올 시즌 미네소타랑 캔자가 총 7번 만났는데 경기당 평균적으로 한 뭐 8.2점 정도 이렇게 나주기도 하고, 점수가 뭐 많이 안 난 편은 아니었었어요. 원래도 양팀은 좀 마운드보다는 빠따에 강점이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마침 최근에 캔자나 미네소타나 안 좋았던 빠따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올라오기는 하고, 7.5 기준으로는 둘 다 이렇게 오바가 상당히 많았다는 이런 지표도 있긴 있고요. 싱어는 피안타율이 2할 8푼 9리로 높다. 파블로 로페즈는 미네소타 애들 상대를 상당히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보니까 이제 로페즈도 최근 그 캔자와의 경기에서는 대부분 좋은 활약을 해주긴 했는데, 난 그냥 요즘의 모습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뭐 내일도 갑자기 로페즈가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러긴 한데 7.5는 저는 다소간에 좀 낮아 보이기는 해. 얘네 둘은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얘네들의 빠따 상태라면은 선발진 쪽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아 보인다고 봐가지고, 저는 이건 확률상 글쎄 언더오버 중에서는 저는 오바가 조금 가까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5는 좀 낮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 화싹 대 양키, 이 경기는 별로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양키스가 1.21배, 마헨이 1.41배. 솔직히 말해서 이 카이 부시라는 친구는 직전 경기가 커리어 첫 등판이었는데 4이닝 동안 볼넷 5개 주고 3실점하고 내려갔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직 깜냥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화싹이 올 시즌 망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써보고 쟤도 써보고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선발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물론 뭐 이 친구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서 올린 거겠지만은 루이스를 상대로 잘하겠냐, 지금 양키스 바다 상대로 버텨주겠냐, 이거는 사실 저는 미스매치라고 보거든요. 마침 루이스 힐도 조금 아쉬운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회복세가 있다. 물론 직전 경기에서 볼넷 5개 주고, 원래 올 시즌에 루이스 힐이 잘할 때도 볼넷이 문제였는데 직전 경기도 천사한테 5이닝 동안 피안타는 2방, 볼넷은 5개, 삼진 6개 이런 식으로 제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싹이 이거를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루이스 힐이 적당히 잘해줄 것 같고, 양키스 빠따는 뭐 말할 거 없죠.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12안타에 4홈런 치면서 또 이제 소토랑 저지가 다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양키는 이렇게 셋업 라인에 투구수가 좀 있다. 특히나 이제 홈즈가 한 49가량 던졌거든요. 그래갖고 오늘은 못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찌감치 양키스가 때려 부수고, 부시 때려 부수고 좀 이제 루크 이버같이 긴 이닝을 버텨줄 수 있는 친구들이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저는 이거는 뭐 양키스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미러키 대 다저스 경기인데, 저는 여러 차례 커쇼를 조금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구속이 안 나온다, 경기당 한 89 미만으로만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래도 커쇼는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지 몫은 충분히 합니다. 근데 이제 커쇼가 나왔던 경기에서 패배가 많았다거나 그런 것들은, 커쇼가 물론 못한 경기도 있지만요, 좀 실책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좀 불펜에서 지랄이 난다든지 약간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다저스 빠따는 좀 살아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아주 잘해주고 있고, 오타니는
좀 못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좀 한 번씩 해줄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 것 같고, 개빈 럭스의 부활이라든지 좀 있으면 배츠가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다저스 빠따는 저는 괜찮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반면에 미러키는 그 전에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 16안타, 16안타, 20안타 이렇게 치다가 신시내티한테 7안타, 2안타, 5안타로 또 고전을 했어요. 물론 커셔도 못 믿지만은 여러 차례 저는 페랄타에 대한 비토도 많이 썼죠. 그런 것들 바탕으로 다저스 쪽에다가 오바보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페랄타도 조금 의심스럽고 커쇼 역시 정상 몸 상태는 아니다. 우리가 알던 커쇼랑은 약간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다저스 승사이드에다가 오바보긴 하는데, 최근에 양팀이 8.5 기준으로도 오바가 꽤 많고, 미러키는 좌한 상대를 홈에서 반경기를 할 때는 잘 친다. 이런 것들도 바탕에 깔려있긴 한데, 두 투수 모두 다 상대 등적은 좋더라고요. 커쇼가 미러키 애들한테 2, 페랄타는 다저스 애들한테 197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것도 페랄타가 원래 다저스 상대로 피안타율이 막 1할 5푼인가 그랬어. 이것도 올라간 수치예요. 그래서 뭐 아주 큰 걱정은 안 해서 오바라든지 다저스 승사이드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사 대 토론토 경기는 솔직히 별로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일단 뭐 선발 투수 모두 다 올 시즌에 이제 몇 번이나 선발을 올려 쓴 애들인 것 같고, 데이비스 다니엘은 저번에 뭐 8이닝 무실점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실망스러운 활약을 했던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다가 갑자기 어제 코아노비츠처럼 갑자기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진짜 분석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보우덴 프란시스도 뭐 나름대로 토론토가 내년에 로테이션에 쓰려고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2경기 동안 5이닝 4이닝 전부 다 무실점을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다시 콜업되고 난 이후에는 3경기 동안 뭐 피홈런 3방을 맞고 4.09 정도로 그냥 그저 그런 활약입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요즘 들어서 천사 빠따가 괜찮다. 토론토도 빠따가 올라왔었는데 오클랜드의 마지막 2경기 동안 2안타, 5안타에 그치면서 토론토의 빠따 역시 뭐 불개주 칭찬을 많이 해도 얘네들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저는 천사 승리 정도만 볼게요. 선발 투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빠따 분위기는 천사가 낫다. 최근 5경기 천사가요, 직전 경기에 9안타로 이런 페이스가 끊기는 했지만은 이건 또 본래 또 너무 많이 넣어냈었고, 최근 5경기 동안 2할 8푼 1, 2 13안타, 14안타, 10안타, 11안타 이렇게 쳐주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빠따는 천사가 조금 나아 보여서 천사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샌디에고에 이제 머스그로브가 오랜만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머스그로브는 저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올 시즌에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구위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등판이 꽤 오래됐었어요. 5월달인가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직전 그 워싱턴과의 시리즈였나 마이애미와의 시리즈인가 그때 등판을 하기 위해서 돼 있었는데 취소를 했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피츠버그와의 첫 경기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고 일단 오늘도 머스그로버가 길게 던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준비도 아직 덜 된 모습인 것 같고, 마이너리그 성적 역시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딱히 좋게는 안 봅니다. 그리고 마르코 곤잘레스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4월달에 초반에 되게 잘했는데 2-3달 가까이 쉬었었죠. 그러고선 다시 올라와가지고 재콜업된 이후에는 얘는 원래 장점이 제구거든요. 근데 4경기 동안 16.2이닝에 본래 6개 막 엄청 핀포인트까지도 아니야. 홈런도 많이 맞고 있고 방울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저는 두 투수 모두 다 약간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봐요. 오롯이 정상 컨디션으로 게임을 치르기에는 아직도 가다듬어지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양팀 빠따는 훌륭하죠. 샌디에고는 말할 것도 없이 최근 10경기에 2할 8푼 6리, 여기에는 콜로라도랑 5안타에 그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붙은 그래도 저는 샌디에고 빠따는 훌륭하다고 봐요. 생각보다 못 치고 초반에 끌려가고 이런 경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샌디에고를 어제도 그렇고 좀 못 보겠는데, 그래도 저는 오바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피츠버그 역시 지금 샌디에고가 10경기 동안 직전 경기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7연승이 끊기고 10경기 동안 샌디에고가 8승 2패, 피츠버그가 1승 9패인데요. 지난번에 얘네들이 저저번 그 시리즈에서 만났었어. 그때도 피츠버그가 생각보다 잘 쳤는데 샌디에고가 이제 막바지 때 역전하거나 연장 가거나 이런 게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피츠버그가 최근 7연패에다가 1승 9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빠따를 못 치진 않습니다. 다저스와의 시리즈에서도 뭐 역전당한 경기라든지 끝까지 뭐 추격하는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았었고, 샌디에고와의 시리즈도 잘 나가다가 막판에 역전당해가지고 연장 가거나 이런 경기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피츠버그도 최근 10경기 동안 2할 6푼 3리 못 치지는 않거든요. 마침 두 선발 투수 모두 아쉬움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이거는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홈에서는 애틀 상대로도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콜로라도가 지금 홈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아졌어. 매치와이 시리즈 때는 조금 안 좋았는데 애틀랜타와이 시리즈마다 10안타, 12안타, 16안타 이런 식으로 확실히 홈 콜로라도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원정입니다. 홈에서는 2할 7푼, 원정에서는 2할 1푼 9리, 거의 한 5푼가량 타율 차이가 나는 그런 팀이어가지고 이 퀀트릴 역시 올 시즌에 홈에서는 3점대인데 원정에서는 5.10으로 오히려 쿠어스 밖을 나가면 안 좋아지는 투수예요. 그런 것도 제가 여기 옆에서 이렇게 살짝 적어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파트는 요즘 좋은 반면 이게 애리조나 바다는 후반기 들어서 거의 뭐 샌디에고랑 더불어서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참 잘하거든요. 뭐 필라델피아한테 첫 시리즈 준다든지 피츠버그한테 패한다든지 뭐 그런 경기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애리조나 바다는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최근 10경기 2할 9푼 5리,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티안 워커의 아웃이라든지 중간에 한번 케이텔 마르테도 쉬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애리조나는 다른 애들 다 터지고 요즘엔 포수인 모레노도 빠져 있어요. 이런데도 애리조나는 빠따가 흔들림이 없다. 제가 맨날 얘는 터질 구석이 참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주축 선수들이 뭐 오락가락해도 그래도 빠따는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리조나 쪽으로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이제 선발 투수 모두 파트나 퀀트리 모두 다 상대 팀한테는 약한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퀀트릴은 그래도 273으로 괜찮고 파트는 콜로라도 애들한테 333으로 좀 취약한 면모가 있다고는 하는데, 볼넷도 많이 안 주고 피 장타도 낮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대 가중출률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파트가 낫다고 하긴 하네요. 피안타율은 높아도 점수까지는 많이는 안 줬다. 이게 약간 좀 파트의 대콜로라도전 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빠따 분위기나 뭐 여러가지 면에서 저는 에리 쪽을 좋게 보고요. 그리고 오바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바는 일단 애리조나 빠따가 너무 훌륭하고 콜로라도도 물론 홈이긴 했지만은 직전까지만 해도 빠따 분위기는 좋았다는 것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오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이렇게 최근에 오바도 상당히 많고, 애리조나는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2경기 연속으로 그냥 얘네들 스스로 오바를 만들어냈었어요. 11점, 12점 뭐 이런 식으로. 애리조나 빠따가 무서운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다음 이제 벌써 마지막으로 샌프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블레이크 스넬이랑 세일이 붙거든요. 이제 스넬은 올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사이영이랑 사이영 레이스랑 거리가 있는데, 세일은 지금 내셔널리그 사이영 1등 주자입니다. 거의 뭐 흔들림이 없는 수준인데, 그래도 이 세일 역시 요즘 들어서는 이닝 소화라든지 좀 실점 페이스가 다소간 얇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메리칸 리그든 내셔널 리그든 뭐 스쿠바레라든지 번즈라든지 뭐 루고 이런 애들 다 최근에 한두 번씩 털렸었죠. 내셔널 리그도 얼마 전에 필러라든지 딜런 시즈 이런 애들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 와중에 세일은 한 번도 안 털렸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어쨌든 세일도 최근 2경기 미러키한테 5.2이닝 2실점, 또 이제 미러키한테 또 4.2이닝 3실점으로 타소간의 페이스가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블레이크 스넬은 이제 3번째 복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때는 블레이크 스넬이 스스로 나는 아직 몸 상태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도 샌프란시스코가 올렸잖아요. 그때마다 안 좋았어. 근데 이번에 복귀를 하고 나서는 스넬이 자기가 준비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최근 6경기 때 노히트 노런을 포함을 해가지고 6경기 동안 1.15 아주 좋거든요. 뭐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6이닝 동안 3실점, 경기 초반에 조금 고전을 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경기도 삼진 8개, 더구나 이 기간 동안 볼넷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들. 스넬은 늘 9위는 최상급인데 볼넷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복귀 이후 6경기, 최근 복귀 이후 6경기 동안은 볼넷 지표도 상당히 괜찮다는 점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면 승부가 될 만하다고는 봅니다, 이거는요. 세일도 훌륭하지만 스넬 역시 지금 기록상으로는 사이영급이 아니어도 충분히 작년 사이영 위너답게 나름대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6.5를 준 거는 스넬도 직전 경기 때 그래도 고전했다는 것들, 세일 역시 한창 좋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살짝 조짐이 보인다는 거, 한번 털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빠따 얘기를 하면은 애틀랜타는 요즘에 좋아요. 5경기 동안 1승 4패밖에 못했는데 10안타, 10안타, 12안타, 11안타, 13안타 이 기간 동안 홈런 15방 까고 있거든요. 물론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리그에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낮은 그런 구장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에테 빠따가 조금은 결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긴 합니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빠따가 좋지는 않은데, 특히 디트로이트와의 요즘 시리즈에서 4안타, 6안타, 7안타로 그전 대비하면 좀 안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늘 뭐 피츠제럴드라든지 뭐 라모스라든지 맷 체프먼 이런 애들 되게 잘하죠.
그래서 저는 좀 끈질긴 경기 끝에 6.5 정도면 뚫어볼 만도 하다. 특히나 요즘 애틀랜타의 불펜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여기에 적힌 것처럼 최근에 더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어제 경기로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 거예요. 어제 경기 이제 불펜 구간에서만 한 7, 8실점 하고 이래가지고 애틀랜타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 건데 원래 한 일주일 전쯤에는 2.95였다. 최근 애틀랜타는 불펜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저는 세일이 슬슬 털릴 때가 한번 됐다고는 봐요. 요즘에 좀 폼도 그렇고 뭐 스넬이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스넬이 통산 이제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 2할 9푼 5리 거기다가 볼넷도 많이 주고 장타율도 엄청 높아요. 이래서 기대 가중 출루도 높다고 하고 물론 애틀랜타 빠따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훌륭했던 그런 모습들이 올 시즌은 없지만은 저는 그래도 6.5 정도면은 이거는 오바를 보고 싶기는 하네요. 지표도 6.5 기준으로 오바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